자, 이제 진짜 챕터 2로 들어왔고 아까 말했듯이 바로 들어왔지? 그치? 그러면 교재는 6페이지를 피시고 똑같이 여백이 이렇게 넓게 있을 텐데 여기다가 이것만 좀 적어줘. 이거 잠깐 멈추고 적어. 다 적었다고 생각하고 난 바로 설명할 거야. 봐봐. 지금 제목이 뭐야? Small details dictate the moment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작은 디테일들이 순간을 결정한다고 했어. 그러면 그 작은 디테일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이 작은 디테일 이거를 얘기를 하려면 지금 이거를 또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작은 디테일은 사실 선지의 진술이거든. 그러면 선지가 도대체 어떻게 진술을 하고 있길래 선지가 어떻게 진술을 하길래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자고. 선지의 진술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내가 나눴는데 개연성과 단정성으로 이제 나눴거든. 개연과 단정의 문제다. 그래서 개연은 맞을 가능성만 있어도 적절한 것이 돼. 그러니까 맞을 가능성만 있어도 적절한 것이 된다고. 내가 보조사 계속 강조하잖아. 그치? 보조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진짜 선지에서도 보조사를 더럽게 강조하거든. 이 선지의 진술에서도 봐봐. 이 선지의 진술 얘네들이 가장 많이 치는 장난 중에 첫 번째가 보조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계속 보조사에다가 이렇게 힘을 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개연과 단정에는 예시를 좀 들자고. 뭐뭐 할 수 있다. 뭐 한 경우가 있다. 봐봐.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한 심지어 경우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선지는 어느 정도 보험을 깔아둔 거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100%는 아니에요. 100%는 이거 왜 안 잡혀? 100%는 아니에요 라고 지금 보험을 깔아두는 거야. 봐봐. 약간 우리 바로 직전 강의에서 내가 오일러 벤 다이어그램 그려줬지. 이렇게 봐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만약에 이걸 지금 왜 그리냐면 여기서 만약에 1%의 가능성이라도 어떤 걸 물어봤을 때 봐봐. 한 이 정도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나머지 한 이쪽 부분이 개소리인 것 같아도 이게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적절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개연적 진술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단정은 뭘까? 지금 봐봐. 이렇게 구분되잖아. 개연과 단정으로 이렇게. 그치? 구분되는데 이 구분되는 거는 지금 딱 봐도 알겠지? 단정은 그럼 뭐겠어? 이게 무조건 지금 오일러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필요 없이 그냥 원 하나만 그리면 끝나. 봐봐. 여기 있는 이 전체 원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그래야 적당한 선지가 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그중 하나에서 발레가 하나 뭔가 발레 하나 이따만한 거 혹은 내가 진짜 막 여기 그리기도 힘들 정도로 작은 발레 하나만 딱 들어도 만약에 그게 아닐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면 그때부턴 그 선지는 부적절한 것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지의 진술은 개연과 단정적으로 되게 진술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이 오일러 벤 다이어그램과 트리 구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거야. 이번 여기에 챕터 2에 수록된 지문들에서는. 그럼 봐봐. 그러면요. 이 맞을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 있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난 이렇게 대답할 거야. 지문과 선지에서의 정보의 형태에 집중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거든. 지문과 선지에서의 정보의 형태? 한번 보자. 그게 뭔데? 한번 볼까? 나는 크게 4가지로 나누려고 해. 봐봐. 이러면 좀 예쁘게 나누고 싶은데 공간이 많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눌게. 봐봐. 총 4가지가 있는데 나는 구분이 있고 그리고 요건이 있고 인과가 있고 범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 지문과 선지에서의 정보의 형태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된다 라고 난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 구분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내가 바로 들어오라고 한 이유 있잖아. 오일러 벤 다이어그램 혹은 트리 구조. 이젠 기억해라. 내가 진짜 주구장창 얘기했다. 봐봐. 일부랑 나머지 간의 대조야. 이걸 구분이라고 불러. 당연하지. 너랑 나랑 구분돼. 이런 거. 누가 봐도. 이거는 부분과 전체 간의 대조를 나타내기도 하지. 사실 둘은 거의 비슷한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있는데 이 부분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태클을 걸고 넘어질 수도 있고, 혹은 이 상위 개념에서 비롯된 하위 개념 중에 하나를 걸고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럼 요건은 뭡니까? 요건은 그냥 한 개도 빠짐없이 전부 충족해야 돼. 전부 충족하셔야 된다. 충족이야. 이거 글씨가, 나 원래 글씨 잘 써. 믿어줘. 어쨌든 빠짐없이 전부 충족해야 돼. 그럼 봐봐. 이거 좀 지울게. 만약에 A, B, C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서 A, B, C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세 동그라미가 각각 A, B, C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이 교집합 여기 동그라미를 너무 작게 그렸나? 보이니? 안 보이죠? 다시 그릴까요? 보이나? 어쨌든 지금 여기 이 부분 이러면 좀 보일 거야. 보인다. 그래. 이 빠짐없이 전부 충족하는 여거를 요건이라고 불러. 근데 이 요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는 무언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 요건이 미달이 되거나 이쪽에서 요건이 미달이 되거나 혹은 이쪽에서 아슬아슬하게 요건이 미달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틀릴 수 있다는 거야.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선지라는 거지. 아시겠지? 그러면 봐봐. 인과는 뭡니까? 야, 인과는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원인과 결과잖아. 근데 요건과 인과는 내가 이렇게 왜 가까이 붙여놨냐면 얘네들은 비슷해. 거의 비슷해. 왜 비슷하냐면 인과는 보통 틀리게 내기 위해서 만드는 선지들이 보통 인과 역전과 인과 무관이 있어. 인과 역전과 인과 무관은 뭐야? 당연하지? 그냥 A 하여 B 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자. 근데 여기서 사실 A 해서 B가 되는 게 아니고 B 해서 A가 되는 건데 이렇게 이거를 인과 역전의 표현 기호라고 쓰고 표현 기호거든. 이렇게 인과가 역전됐을 때 표현하는 거. 봐봐. 배고파서 빵을 샀다 라는 말이 있는데 빵을 사서 배고팠다는 인과가 역전이 된 거잖아. 만약에 빵을 샀는데 배고팠다 이러면 당연히 인과 역전이잖아. 물론 인과 무관이 될 수도 있지만 인과 역전의 예시 속에서는 그렇잖아. 그러면 더 말이 되는 건 사실 배고파서 빵을 샀다 이 얘기가 더 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인과가 역전돼서 오답 선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고, 혹은 진짜 애초에 A 하여 B 한다라는 그 문장이 아예 인과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마지막 범주.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인과와 범주 있지 이거. 이 두 개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선지를 어렵게 내서 학생들을 조직이 좋은 것들. 그래서 인과와 범주는 뭐냐면 일단 범주부터 얘기를 하자. 범주는 대표적으로 착오를 발생시켜서 학생들을 틀리게 할 수 있다. 즉 범주 착오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야. 범주 착오 같은 경우에는 나는 그냥 뭐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그냥 미스매치라고 불러. 미스매치. 봐봐. 그러니까 약간 뭔가 유사성이 있는 듯 해 보이지만 사실 인과 역전과 범주 착오는 좀 다르거든. 어떻게 다르냐면 봐봐. A에 의해 B라는 문장이 있다 치자. 이거야 사실.
A에 의해 B라는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근데 여기서 범주착오는 뭐냐면 A에 의해서 B가 됐냐를 진짜 한번 물어보는 거야. 이해돼? 이해 안 되지? 봐봐. 어려워. A에 의해서 B가 된 게 맞냐고. 근데 만약에 진짜 여기서 범주착오를 유도할 거라면 사실 A에 의해 B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틀린 선지라고 가정하자. 이게 틀린 선지야. 이게 만약에 틀린 선지면 왜 틀리냐면 봐봐. 사실 A에 의해 B가 아니라 A의 알파에 의해 B가 될 수도 있어. 사실 A의 알파에 의해서 B인 거야. 그러니까 봐봐. 얘 둘은 엄격하게 달라. 같은 게 아니야. 같은 게 아니야. 봐봐. 지금 이거 구조 얘기해줘? A라는 상위 범주가 있고 그 하위 범주 속에 알파가 있고 not 알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알파라는 얘를 콕 집어서 여기다가 넣어. 그런 다음에 B가 되는 원인으로는 A입니까? 혹은 A의 알파입니까? 라고 헷갈리게 물어보면 그때부터 학생들은 글이 만약에 풀 지문으로 이제 구성이 된다면 그때부터 학생들은 헷갈려 뒤지는 거야 그냥. 그치? 봐봐. 사실 A에 의해서가 아니고 만약에 틀린 선지라면 이게 A의 알파에 의해서 B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범주착오라고 하는 거야. 겉보기에는 인과 역전과 약간 좀 비슷해 보여. 인과 역전도 고급 선지기는 하지. 근데 범주착오가 조금 더 인과 역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정리하자면 이렇게 선지의 진술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판단을 해주셔야지. 뭘? 정답 선지를. 그러기 위해선 조금 이 설명만 들으면 야, 선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 오일러 벤 다이어그램이랑 트리 구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시킬 건데 한 장 넘기면 7번 문제가 있을 거다. 7번 문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고 와. 시간 재지 마. 똑같아. 근데 지문 진짜 짧고 진짜 쉬울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거 있잖아. 오일러 벤 다이어그램 혹은 구분 요건 인과 범주라는 이 정보의 형태를 정말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져온 거니까 일시정지하고 시간 재지 말고 정말 이거를 뼈저리게 한번 느끼고 오시라. 알겠지? 다 풀고 오셨지? 정답은 이거 틀렸으면 안 돼. 알겠지? 이거는 진짜 쉬워. 그래서 내가 전에 챕터 1에서는 문장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같이 읽어줬지만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같이 보자. 봐봐. 문화가 발전하려면 인간의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대. 근데 여기서 봐봐. 이것과 이거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댔어. 1과 2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대. 근데 여기서 우리 지금 2번을 끌고 왔잖아. 그럼 2번에 좀 더 집중해서 독해를 하셔야겠지? 이건 이제 기본이지? 챕터 1에서 진짜 많이 했다. 봐봐.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란 저작권자의 권리를 나왔다. 이거 느껴졌니? 풀면서 일부 제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야, 이미 여기서 사실 끝났어. 봐봐. 저작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한대. 그러면 봐봐. 지금 이렇게 있잖아. 전체 집합이 뭐야? 전체 집합의 그러니까 즉 상위 범주가 뭐냐고. 상위 범주가 뭐야? 저작자의 권리지. 봐봐. 저작자의 권리가 상위 범주 전체 집합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지금 뭐야? 이거 이 동그라미 이거 작은 동그라미 이게 일부 제한한댔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된 거야? 제한이 된 거야. 그치? 그러면 반대 사이드 즉 나머지는 뭐겠어? 제한되지 않았겠지. 그치? 아 근데 글씨가 왜 이렇게 엉망이지?
다시 쓸까 이거를? 제한. 글씨를 좀 이쁘게 써야 돼. 악필이라고 오해받을라. 제한. 좀 이쁜 것 같아. 어쨌든 그러면 여긴 당연히 not 제한이겠지. 그치? not 제한이야. 그러면 여기서 계속 읽어보면 비영리적인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의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정이용으로 볼 수 있는 저작권 제한 규정을 두었다. 뭐 더 이상 읽을 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끝나는데 그러면 문제를 보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성립할 수 있다. 이거 아까 우리 개념 적었지. 한 페이지 뒤로 가서 6페이지 개념 적었지. 이거 눈에 띄셨나? 대부분은 눈에 못 띄었을 거야. 근데 잘 봐봐.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거잖아. 맞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선지가 적절하기 위한 가능성을, 즉 확률을 좀 높여주는 표현이 되는 거야. 뭐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도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성립한다 이래버리면, 만약에 야 성립 안 할 수도 있잖아 이래버리면 이때부터 오류야. 근데 봐봐.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야 이거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인 여기가 있잖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이게 뭐야? 지금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잖아. 그치? 이게 이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작물의 공정 이용, 즉 일부 저작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것. 그러면 지금 자연스럽게 여기는 저작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 대답해, 빨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못하지. 여기는 어떻게 돼? 행사가 가능하지. 그러면 저작물의 공정 이용은 당연히 성립할 수 있는 것이 된다. 내가 여기서 뭐 대단한 거 했니? 막 대단한 독해 스킬을 가르쳐주고 막 엄청난 막 구조나 막 스킬? 이런 거? 아니야. 이거는 스킬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 지금 나는 너희들한테 스킬을 알려주고 있는 게 아니야. 오일러 벤 다이어그램 막 트리 구조 계속 이렇게 그냥 너희들의 입에 배도록 혹은 뇌리에 박히도록 난 계속 그 단어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야, 오일러 벤 다이어그램은 대치동의 어둠의 기술이란다. 막 개쩌는 기술이고 막 무적이야. 이게 아니야. 봐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야, 글을 잘 읽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항 대립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조금 해주셔야 지금 이런 하찮은 선지 하나에도 그런 민감함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니까. 너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짧은 하나의 문단과 하나의 그냥 문제 하나? 고작 이 문제 하나? 이거 가지고 지금 야 이거 그냥 족밥 아니야? 이럴 수도 있는데 아니야. 너 이거 만약에 풀세트로 하잖아? 너 이거 틀릴 수도 있어. 진짜 이건 난 너를 비하하는 게 아니야. 이건 쉬운 문제라고 해서 가볍게 넘길 게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오일러 벤 다이어그램 혹은 트리식 구조로 이렇게 상위 범주를 두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제한이 걸릴 수도 있고 제한이 안 걸릴 수도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한 경우가 있다, 뭐뭐도, 뭐뭐만 이런 보조사 같은 거 보조사 그리고 선지의 진술, 개연적이냐 단정적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훈련하자는 취지에서 내가 지금 개념 설명과 이 지문을 바로 엮어서 배치한 거야. 알겠지? 내 의도를 좀 아셨지? 야, 그래서 복습할 때 그렇게 열심히 설명한 거야. 오일러 벤 다이어그램이랑 트리식 구조. 이젠 지겹다. 나 이제 그만 얘기할래.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챕터 2를 하는 내내 이거 혹은 이거를 그리면서 계속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 익숙해지시라고. 이런 사고를 확장하고 확립하는 거에 집중하시면서 챕터 2를 소화하시면 그러면 다 얻어가고 문제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조금 민감하게 반응해야지 정도. 그러면 너희들이 실제로 모의평가를 보든 수능을 보든 기출을 풀든 사설을 풀든 이런 거에 좀 더 예민해지는 그런 날카로워지는 감각이 생기면서 문제를 틀리는 그런 너희들이 자주 쓰는 단어 있잖아. 이거 안 하게 된다고. 덜 하게 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개념 설명한 거. 이건 복습할 게 없어. 이건 복습할 게, 야, 욕은 너무 상스럽다. 지우자.
이건 이 지문은 복습할 게 없지만 이거 내가 쓴 개념 잘 한번 읽어보시고 이 선지를 잘 한번 살펴봐. 그리고 관심이 있다면 미리 다음 문제들도 조금 풀어보시고. 알겠지? 다음 강의에서 보자.